이걸 경제학적으로 자산 축적 속도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축적 속도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건 결국 계층 이동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선고잖아요. 복잡한 데이터랑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만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경제나 부동산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지셨을 법한 현상이에요. 네, 그렇죠. 바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구제가 왜 역설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환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극적인 사례를 찾기도 힘들 거거든요. 정책이 의도했던 방향이랑 시장이 실제 반응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거운 자료죠. 맞아요. 정말 무거운 자료인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대화랑 분석은 철저히 오늘 준비된 특정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데이터 그리고 그 자료가 제시하는 경제학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정치적 진영의 논리나 어떤 정책 자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입장이 전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역할은 이 원본 자료가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흐름을 여러분께 가장 입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 유일한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전달 방식을 좀 바꿨어요. 총 10장의 슬라이드 자료를 페이지별로 함께 넘겨가면서 분석할 텐데요. 화면 보시는 분들은 슬라이드 흐름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오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눈앞에 막 차트가 그려지도록 저희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화면에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 타이틀 읽어볼게요. 드디어 내 집 마련, 무주택자의 기배. 네,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규제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시장 참여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 가졌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다주택자를 향한 세금 폭탄이라는 확성기 경고음이 울리고 우상향하던 집값 그래프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감격하는 사람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징벌적 세금이 막 떨어지면 그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다. 아,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허락할 거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기대감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 공급 원리로만 보면 이 기대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산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세금이 확 늘어나면 매력도는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나리오죠. 당시 시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 던질 거다. 그러면 드디어 나한테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정책 입안한 쪽에서도 분명 이런 연쇄작용을 의도했을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는 그 종이 위에 적힌 방정식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방정식대로 안 가죠. 시장 참여자들은 각자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 이반자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이 첫 기대감부터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빗나간 현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다음 장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 1. 굳게 닫힌 매매의 문. 네, 화면 보시면 굳게 닫힌 거대한 문 앞에 사람이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문고리에는 대출 규제 LTV라는 아주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네요. 집값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아예 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건. 이 두 번째 장에 나오는 데이터가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매물이 막 쏟아져서 가격 폭락할 거란 기대랑 달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3억 원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했어요. 13억이요? 와. 네, 그런데 보고서가 지적하는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유동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아주 강력하게 조이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 선에서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저희가 현실적인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평균적인 13억짜리 아파트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이 6억이라면 네, 6억이죠. 그럼 나머지 7억 원은 순수하게 내 통장에 꽂혀있는 현금이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현금 7억이죠.
평범한 3040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 현금 7억을 쥐고 있는 경우가 과연 몇 %나 될까요? 이거 뭐 집값이 조금 조정받는다 한들 압도적인 현금 부유층 아니면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정책의 원래 타겟은 분명 다주택자 투기 억제였는데 이 LTV라는 자물쇠는 자본 축적이 덜 된 무주택자의 매매 문턱까지 아주 완벽하게 잠가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자산이 양극화가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네, 잔인하게 작동한 거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근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전환할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이렇게 매매 시장 문이 닫혀버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우회로가 뭔지 다음 화면 넘겨볼게요. 플랜 B, 전세로 목돈 모으기. 네, 그림을 보시면 돼지 저금통을 등에 짊어진 사람이 전세라고 적힌 사다리를 힘겹게 올라가고 있죠? 저 꼭대기에 내 집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가 딱 보이고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경제에 아주 특수한 자본 형성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현금 7억이 없어서 매매는 당장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주거 공간 없이 길에서 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합리적인 방향 전환이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제도인데 매달 사라지는 소모성 비용인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 형태로 원금을 보존하면서 저축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맞아요. 우리한텐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죠. 전세 살면서 주거비 아끼고 그 돈으로 악착같이 적금 부어서 시드머니 키우자. 네, 이게 공식이죠. 이 공식이 수십 년간 한국 중산층 탄탄하게 만들어준 재테크 바이블이었잖아요. 무주택자들한테 전세는 매매로 가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던 건데 네, 베이스 캠프 맞습니다. 문제는 이 베이스 캠프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현실 2, 꽁꽁 얼어붙은 전세 시장. 이 슬라이드는 국토연구원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어서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전체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묘사되어 있죠? 네, 얼음 위에 안 팔아, 안 사라는 팻말이 꽂혀 있네요. 아까 다주택자 향한 규제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살 때 내는 취득세랑 팔 때 내는 양도세가 동시에 폭탄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폭탄이 앞뒤로 떨어졌군요. 네, 보고서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동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 피하려고 다주택자들이 아예 주택 처분 안 하고 보유 상태 유지하면서 시장 거래 자체가 그냥 마비돼 버린 현상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동결 효과라는 게 결국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안 판다는 건데 집 안 팔고 쥐고 있다면 그 빈집을 전세로 내놓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전세로 내놓을 수는 있죠. 근데 왜 매매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까지 시장에서 통째로 증발해버린 건가요? 두 가지 구조적 이유가 맞물렸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투자자 진입, 그러니까 갭 투자가 규제로 완전히 차단되면서 시장에 신규 전세 공급해줄 새로운 집주인들이 사라졌어요. 신규 공급자가 아예 없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 기존 다주택자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등 되게 복합적인 규제에 직면하면서 전세 주던 집을 비워두거나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집주인 간의 손바뀜이 안 일어나니까 시장에 새롭게 풀리는 신규 전세 물량 자체가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거래 동맥경화가 결국 전세 시장 공급줄까지 끊어버린 거군요. 수요는 아까 슬라이드 3에서 본 것처럼 전부 전세로 몰려들면서 폭발하는데 공급은 0에 수렴한다. 네, 수요 폭발, 공급 제로. 불균형이 극에 달하면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전세값 폭등 이면에는 더 노골적인 시장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내 세금 네가 내라. 조세전가. 네, 이 5번째 슬라이드가 오늘 다루는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정말 적나라해요. 집주인이 보유세 폭탄이라는 무거운 짐을 세입자 등에 찰싹 붙여버리고 있어요.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등 막 역대급으로 인상된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이 세금이 어떻게 소화됐는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네, 어떻게 소화됐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에 수천만 원씩 늘어난 세금을 순수하게 자기 소득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동결 효과 때문에 팔 수도 없고요.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결국 이들이 택한 생존 전략이 늘어난 세금 비용을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입자한테 패스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조세 전과라고 부르죠. 하지만 잠깐만요. 세금을 집주인한테 부과했는데 그걸 세입자가 대신 내준다는 게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세입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당신 세금을 왜 내가 내냐고 하면서 저항하거나 다른 싼 집으로 이사가 버리면 그만 아닐까요? 정상적이고 공급이 충분한 시장이라면 세입자의 그런 저항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 4에서 확인했잖아요. 전세 공급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사실을요. 아, 공급이 0이었죠. 네, 대체할 집이 없는, 그러니까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100% 임대인한테 넘어갑니다. 아, 결정권이 넘어갔군요.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비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짐 싸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임대인한테 던진 청구서가 시장 먹이사슬 타고 가장 약한 고리인 임차인한테 도달해버린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설마 집주인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던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을 수치로 증명하는 데이터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데이터로 증명된 씁쓸한 현실. 네, 화면 꽉 채운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되게 압도적이죠. 네,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세금 오르면 임대료 올릴 거냐는 질문에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 막대 그래프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자산이랑 수익률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지 명백히 보여주네요. 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자기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다니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산 방어 기제라는 뜻입니다. 세금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임대료 올려서 방어막 치겠다는 의지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군요. 그럼 이 방어막에 부딪힌 세입자들의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월세와의 가속, 말라가는 지갑. 네, 그림 보시면 진공청소기가 세입자 지갑에서 지폐를 사정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갑이 텅 비어가네요. 전세 매물 사라지고 보증금 폭등하면 그 막대한 추가 자금을 대출로도 감당 못하는 세입자들은 결국 반전세나 순수 월세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 수치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아, 수치가 나오네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자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세라는 저축형 주거사달이 사라진 자리를 순수하게 증발해버리는 소비성 지출, 즉 월세가 덮친 거죠. 150만 원이요. 와, 이 숫자의 무게를 한번 체감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평범한 2030 직장인 월 평균 실수령액이 대략 300만 원 안팎인데 네, 300 정도 되죠, 보통. 매달 1일 월급 들어오자마자 절반인 150만 원이 그저 숨만 쉬고 거주하는 비용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남은 150만 원으로 식비 내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면 어떻게 저축을 하죠? 저축 못하죠. 아까 플랜 B, 전세 살면서 시드머니 모으자 하던 계획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거시경제적 타격의 핵심입니다. 주거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제일 무거운 고정비거든요. 이 고정비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쓸 돈이 소멸합니다. 쓸 돈이 안에 사라지는 거군요. 단순히 밥 굽는 문제가 아니라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할 잉여 자본이 매달 건물주의 세금 대납 용도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자산 축적 속도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축적 속도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건 결국 계층 이동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선고잖아요. 그 암담한 결론이 8번째 슬라이드에 요약돼 있습니다. 붕괴된 주거 사다리. 네, 튼튼해 보이던 전세 사다리가 중간에서 완전히 두동강이 나 있고 그 아래로 끝없는 블랙홀이 입 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참 슬프네요. 한국 중산층이 수십 년간 의존해온 월세에서 전세, 다시 매매로 이어지던 점진적 자산 형성 공식이 파괴됐음을 선언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사다리 중간 단계인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면서 무주택자들은 평생 월세만 내며 무한 굴레에 갇히게 된 겁니다. 네. 보고서는 이 현상을 특정 세대 전체가 중산층 진입할 통로를 구조적으로 차단당한 계층 고착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층 고착화.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이 월세 늪을 못 빠져나간다는 구조적 절망감은 사람들 정신마저 갉아먹잖아요. 심리적 타격이 경제지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걸 다음 장에서 보여줍니다. 매일 밤 수면제 대신 불안을 삼키다. 네, 어두운 방에 불면증 시달리는 인물 주변에 수면제가 흩어져 있죠. 이 대목은 정책 실패가 개인 일상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깊은 상을 남기는지 데일리한 기사를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경제지표 악화가 심리적 안전망 붕괴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대출 막혀 있고 갱신할 때마다 월세 폭등하고 당장 다음 달에 쫓겨날지 모른다는 주거불안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이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이런 압박감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찾거나 수면장애 호소하는 무주택자 비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와서 유일하게 안심할 베이스 캠프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리포트 뒤에는 이렇게 진짜 사람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제 이 길고 복잡했던 인과관계의 끝,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료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을까요? 타겟만 때리는 규제의 한계.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얽혀있는 그림이 등장하죠.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경제연구소 보고서의 최종적인 요약이자 분석의 결정체입니다. 경제 생태계는 다주택자, 정부, 무주택자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맞물려 있죠.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단 하나의 타겟만 악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이라는 망치로 강하게 내려쳤지만 그 충격파는 조세 전가라는 메커니즘을 타고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톱니바퀴인 무주택자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집값 잡아서 약자인 무주택자 보호하겠다는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그 약자들의 지갑을 마르게 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산산조각 냈다. 진짜 씁쓸하면서도 무거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장 근본 문제인 공급 부족 해결 안 하고 징벌적 조세랑 억지 규제로 수요만 누르려는 접근은 필연적으로 부작용 난다고요.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몰기보다 민간 임대 시장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하는 필수적인 기여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 자생적 원리 존중하는 입체적 보완책 없이는 이 굴레 못 깬다는 게 이 보고서가 던지는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네, 10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정책 의도가 시장 논리랑 부딪혔을 때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 일으키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가장 튼튼해야 할 중산층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거대한 경제적 족쇄는 앞으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네. 주거의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빼앗긴 세대가 과연 새로운 혁신이나 모험,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단순한 부동산 문제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미래 활력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